정부가 이거 북핵 폐기 유인책으로 대북 원전 지원을 검토해 보았다 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있지 못한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국내적으로는 탈원전을 하면서 북한동 대외적으로는 원전 수출을 자랑하는 것이 이 자가당착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2017년 6월 달에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는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라고 하며 어려우리 원전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상반되는 주장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어느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계속되는 그런 불신, 의혹, 이 바로 오늘 이 대북 원전 추진에도 지속되고 있다. 저는 이번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사건이 역설적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여온 탄원전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었으며 통일호 한반도에서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에너지는 원자력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북 원전 추진 의혹의 모든 발단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라도 무지한 이 탈원전 정책에 정직을 찍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보의 동료 여러분,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대북 원전 지원 논란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 하루에 전기를 2~3시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에 비해서 전력 생산이 4~5%밖에 안 되는, 어차피 통일이 되면 두 집안 살림을 하나로 합쳐야 할 대상인 북한에 미리 원전을 지어주고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은 안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북한을 핵 폐기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좋은 인센티브 중에 하나로 대북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나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런 안을 작성했던 공무원들이 상을 받지는 못할 망정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대북 원전 지원 추진 문제가 왜 정치권에 이렇게 뜨거운 쟁점으로 밖에 될 수 없었는지 그 진실을 총리님께 좀 밝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좀 총리님께 다른 각도에서 좀 이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가령 설령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원전 지원 계획을 추진했다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추진한들 거의 뭐 잘못됐습니까? 왜 이게 지금 논란의 문제가 되고 있죠? 추진하지 않은 것을 추진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전혀 실상이 아닌 허상을 가지고 이렇게 소중한 힘을 낭비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의 인식입니다. 예, 방금 이제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대북 이 원전 지원 문제, 이거는 뭐 우리가 결심해서 또 북한이 달라고 해서 이거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이게 지원되려면 우리 남북 사이의 합의보다도 북한과 국제공동체 사이의 합의, 말하자면 북한이 NPT에 가입하고 IAEA에 들어가서 전기사찰 받겠다는 이런 북한과 국제공동체 사이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고, 그 다음 우리와 미국 사이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가능한, 이건 상식적인 문제고, 저는 총리님께서도 이러한 상식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북한이 언제 핵을 포기할지, 또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뭐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북한의 원전을 제공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존재해야 합니다. 뭐냐?
장구한 기간 우리 원전 산업 발전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이든 뭐 다른 나라든 원전을 지어주려면 적어도 우리 원전 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우리가 약 60년은 AS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탈원전으로 계속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원전 인프라를 무너뜨리면 향후 10년, 20년, 뭐 30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한 후나 혹은 남북이 통일된 이후에 우리가 북한의 본전을 건설하고 싶어도 건설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까 봐 저는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거 북핵 폐기 유인책으로 대북 원전 지원을 검토해 보았다 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있지 못한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국내적으로는 탈원전을 하면서 북한 등 대외적으로는 원전 수출을 자랑하는 것이 이 자가당착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고요. 제가 총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대북 원전 추진 사실이 없다고 계속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의심 어린 시선, 의혹이 잠재워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총리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원전이 가능하려면 앞서 말씀하신 NPT 복귀 등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비핵화가 안 되면 원전 제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허상이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탈원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원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전의 수명이 60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60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원전만 해도 60년 동안 원전이 가동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지금 탈원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저는 방금 전에 그 총리님께서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총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총리님하고 나하고는 이 원전 정책에 대한 대단히 큰 인식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께서 발고 말씀하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좀 짚고 넘어가서 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님께서 하시는 거는 앞으로 향후 우리가 원전 기술을 더 발전시키지 않고 더 건설하지 않고 지금 있는 원전을 축소해도 60년 동안 우리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AS도 60년 할 수 있다, 이거는 대단히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세계 시장은 이건 상대가 있는 경쟁 시장입니다. 우리 자체가 원전을 축소하고 새로운 원전 계획도 다 지금 멈춰 세우고 있는데 향후 10년, 2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원전을 사겠다는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경쟁인 중국을 보십시오. 지금 전문가들은 향후 20년 이후에는 중국이 원전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든 탈원전 정책이든 향후 이렇게 원전 발전 정책을 활시하는 건 저는 접수할 수 없고요. 두 가지 문제점은 뭐냐, 제가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우리와 일본의 신뢰를 비교하셨는데 저는 이 신뢰가 대단히 저는 적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우리가 상상할 때 우리와 다른 나라, 유럽과 일본, 미국을 우리가 동일시해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오늘이 통일되든 내일이 통일되든 향후 30년이 있다 통일되든 북한이라는 우리 에너지 생산액의 4, 5%밖에 안 되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시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냐, 그 가장 뛰어난 경제성은 뭐냐라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이걸 고려하니 없이 다른 나라들에서 원전 발전소를 중지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거는 저는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리님께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표현해도 저는 탈원전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총리님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총리님도 의원님, 그렇고 정부도 의원님, 그렇고 아까 제가 다 답변을 안 드렸는데 중간에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정부가 원전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의혹을 말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원전 문제를 곧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자꾸 없는 의혹을 만들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출을 말씀하셨는데 수출 우리가 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또 상담이 오고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과거에 석탄이나 가스 발전이나 원자력이나 이런 거 의존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는 것은 지구촌 모든 나라의 대전환의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이 도도한 물결이 달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물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류에 함께 하면서 그 일부분으로 원전은 유지 발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도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당장 원전을 더 짓지 않는다고 해서 탈원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제 스마트 원전은 좀 별개 문제입니다만은 그 이 큰 규모의 원전, 우리는 APR 1400이 있고 또 APR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정도 규모의 원전은 우리 대한민국 원전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전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총리님께서 방금 이제 탈원전 정책을 이거 정치적으로 쟁점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불이킨 기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2017년 6월 달에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는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라고 하며 우리 원전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아니 원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일관성 없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총리님은 저보다 대통령님을 자주 만나시고 접근력이 좋으시는데 이 대통령의 이런 상반되는 주장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어느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이제 대통령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원전이라고 하는 지구촌 전체 산업에 대한 시각과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후쿠시마에서도 사고가 났고 그 이전에 체르노빌도 있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오래전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사고가 안 난 게 사실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술력도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과 관련된 젊은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세계적으로는 후쿠시마 이후에 서방에서는 원전을 잘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변해서 말씀한 것이고 그러나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는 정상들과 우리나라의 형편과 우리의 실력을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방금 대통령님께서 이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꺼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씀 더 이제 부언드린다면 대통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피폭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냐? 이렇게 원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말씀이 계속 바뀌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우리 탈원전 정책이든 에너지 전환 정책이든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계속되는 그런 불신 의혹, 이 바로 오늘 이 대북 원전 추진에도 지속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들의 뜻과 국민들의 이 에너지를 보는 시각을 잘 참고해서 만든 정책이지
국민들의 여론이나 국민들의 의견과 별개로 만든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염두에 두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상부의 지시를 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과연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되며, 이러한 구조야말로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구조라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시작부터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지금 경제성 평가 조작, 월성 조기 폐쇄, 대량 삭제, 대량 파일 삭제라는 여러 가지 사상 초유의 원전 농단 사태를 파생시키고 지금 이러한 농단 사태를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사건이 역설적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여 온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었으며 통일호 한반도에서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에너지는 원자력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만일 탈원전을 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할 나라는 누구이고 제일 불행해야 할 나라는 누굴까요? 우리가 원전을 다 없애버리면 김정은은 핵무장할 잠재력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환성을 올릴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이번 당대에서 향후 5년 안으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서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원전으로 나가면 향후 30년 안으로 중국이 세계 원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반대로 제일 불행해질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개발한 이 원전은 특히 APR 1400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 기술입니다. 우리 스마트 원전 기술로는 해수를 담수로 만들고 앞으로 스마트 원으로 핵잠수함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 원전을 구입할 때 우리 언론들이 그 나라 국왕에게 왜 석유와 가스도 많은데 원전을 건설하는가 물어보니 국왕이 하는 말이, 나의 할아버지는 낙타로 여행했고 아버지는 자동차로 여행했는데 나는 지금 비행기로 여행하고 우리 아들은 우주선을 탈 것이다. 그런데 내 대의 정책을 잘못하면 우리 내 손자대에 가서 낙타를 타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북 원전 추진 의혹의 모든 발단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이제라도 무시한 이 탈원전 정책에 정직으로 찍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로 경기 안산 단원을